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역자 우지석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를 시키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적인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석사에서는 통번역대학원을 나왔습니다만은 박사에서는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한일 간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발생하는 갈등 분야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홉스테드의 이론과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 바텀업 방식 그리고 톱다운 방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사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홉스테드의 연구를 가지고 와 봤는데요. 홉스테드의 사이트입니다. 홉스테드는 전 세계에 있는 IBM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파워 디스턴스, 권력의 격차라든지 인디비주얼리즘, 뭐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masculinity, 뭐 남성성이라든지 uncertainty, avoidance, 불확실성의 회피,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가치관들을 연구를 해서 각 나라별로 이런 지수화, 지표화를 해 놓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확실성 회피입니다. 일본이 92고요. 한국이 85입니다. 둘 다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일본이 좀 더 높죠.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회피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모르면은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임 스케줄을 아주 꼼꼼히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아가는 성향이 아주 지극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한국은 약간은 일본보다는 낫지요. 실제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보면 일본은 타임 스케줄을 짜는데 아주 매우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그리고 그 타임 스케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타임 스케줄을 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을 들이긴 합니다만은 되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 타임 스케줄대로만 되느냐, 적당히 해놓고 그때그때 상황 봐가면서 추진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성향이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과 그리고 아주 꼼꼼하게 타임 스케줄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일본 기업인들이 만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회의 중에 서로 갈등을 겪게 되겠죠. 이 부분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타임 스케줄을 짜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본이 이번에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해서 갑자기 기분이 나빠서? 아니죠. 뭐 한 3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고 뉴스 기사라든지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말은 무엇이냐? 아주 다양한 시츄에이션, 상황이 일어날 거를 가정을 해서 시나리오를 많이 만들어 놓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들을 이미 예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분명히 불매운동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다. 한국 내에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게 효과적이지 못했다. 금방금방 끝났다. 자, 그냥 거기서 끝났을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게 장기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요즘 기사에서 보면 효과를 거두기 시작을 하면서 지자체들이 울고 있다, 당황하는 일본 기업들, 정부,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절대 여러분 여기에 방심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시나리오에 이 시나리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 분명히 다음 조치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런 불확실성 회피, 그리고 이제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있는데, 탑다운이라는 거는 위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냥 밑에서 따라가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의사결정 구조, 의사결정을 아주 빨리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요즘은 변화에 빨리 대처해 나아가면서 발전을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런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향성을 잘못 설정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타격이 클 수도 있습니다. 자, 바텀업 방식.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 지금의 이런 세대에서는 조금 대처가 느릴 수도 있다는 것. 그렇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것.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런 방식을 선호를 하죠. 그러다 보니 만약에 자기네들이 계획해 놓았던 대로 상황이 상정해 놓은 대로 일이 진척이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아주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지금 상정해 놓은 상황을 어떤 상황별로 많이 준비를 해 놓았을 텐데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 거기에서 대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페이스로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기업의 어떤 그런 상담들을 통역을 하다 보면 일본 사람들은 이 바텀업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자진들이 어떤 의사를 결정을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과장이나 부장이 어떤 프로젝트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최종 승인자, 결정권자는 뭐 CEO, 사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되게 일본으로 비즈니스를 갔을 때 사장이 갑니다. 사장이 갔는데 실무자인 뭐 과장이나 부장이 나와요. 그러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CEO가 왔는데 이쪽에서 그 CEO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업의 그 프로젝트의 결정권자가 부장이나 과장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사장 오라고 해라 이러면 안 오죠. 그러면 이제 뭐 무시를 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어떤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라고 보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이번에 이 사태 내일 오늘 저녁 7시에 고노타로 외상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글쎄요, 아마 추진한다고 할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태가 좀 장기화 될 것 같아요. 장기화가 왜 되느냐 하면 이미 일본은 계획을 짜놨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미국에서 어떤 압박을 넣어서 그만둘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아사히 신문에서 오늘 뭐 미국에서 압박을 넣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일본 정부에서 부인했죠. 그런 사실 없다. 뭐냐면 이거 지금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추진을 하고 나면 저도 이제 뭐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출구 전략이 안 보이거든요. 과연 이걸 어떻게 무마해 나아갈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기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차, 3차 추가 제재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결론은 통역자는 당분간 손가락을 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답답합니다만은 이 사태가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 회피 그리고 바텀업 의사결정 구조 방식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꼭 정치적인 그런 맥락뿐만이 아니라 이런 커뮤니케이션적인 면에서 좀 분석을 해보면 또 재미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내용들 일본인론이라든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통역자 우지석이었습니다.